경매스쿨 현매경의 여미입니다. 지우입니다. 치우님, 요번에 우리 투자반 회원분이 또 임장을 갔다 와가지고 영상을 보내준 물건이 있거든요. 한번 보자고.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256 외 1필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필지가 경매로 나왔고요. 용도는 전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은 706평 정도 됩니다. 보면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이제 49%의 진행이 됐던 물건입니다. 보통 저렇게 두 번 정도 떨어지면 거의 50% 미만이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이 벌어지지. 그렇죠.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런 상황에서 보통 전회차를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종종 있죠. 거의 조금만 물건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음, 전회차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낙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낮게 떨어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밑에서 쓰지 말고 위에서 내려 써라. 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과연 물건을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는가 보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물건이 두 개 필지로 나눠져서 나왔는데요. 256번지는 이제 651평이고요. 온전한 물건이네. 네, 맞습니다. 255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 물건이에요. 지분 물건이라서 54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현황에 보니까 전 기타 하니까 도로로 일부 들어갔고 네. 또 나머지는 도로가 아닌 부분도 있으니까 지분으로 나와 있네. 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사진을 보면 저 멀리서 찍었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간 토지인갑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기호 2번이 아까 지분으로 된 그런 토지였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현황 현황도로.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일부는 전으로 쓰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네. 뭐 농사를 질 채비는 다 했네. 네네, 사진상으로 맞습니다. 보니까. 네. 지적도를 보면요.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이제 이 앞부분, 이 노란색 현안 도로가 있는 곳에서 이 현 토지까지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온전한 650평 정도의 토지인 거죠. 보통 저런 물건 같은 경우가 하나가 지분이고 하나는 온전한 물건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온전한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지분을 접근하는 게 맞아.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진 부분은 온전하지만 앞쪽에 도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으로 나오거든. 근데도 경매에서는 지분 경매 이렇게 뜨니까 누구는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맞아요. 이 물건도 거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물건인데요.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뜨거든요. 이 말은 이제 토지가 지분으로 나와 있고 이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되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렇게 떠 있으면 이거 신고했으니까 내가 입찰 가더라도 어차피 공유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난 입찰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지. 그런데 사실은 이 물건을 보면 요거는 공유자가 없고 온전한 물건이고 요거는 공유자가 있잖아요. 이 공유자분 중에 한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 사건 중에 일부만 진행되는 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가 안 됩니다. 현장에 오셔도 안 되고 현장에 와서 손들어도 안 되고 이렇게 서류를 미리 제출해도 이거는 안 됩니다. 사실상 저런 거는 전형적인 페이크지. 그런 거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부 되어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또 빨리 친절하게 알려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제법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주변 여건이 일단은 그 온전한 필지를 저쪽에 지분권으로도 충분히 내가 온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음. 다소 높아. 음. 솔직히 저 정도까지 낙찰 금액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죠. 보통 전회차가 2억 9천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보통 2억 5천 아래쪽에서 낙찰가가 형성되는 게 맞는 건데 2억 7천대라. 뭐 가치를 좀 더 좋게 봤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금액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토지를 보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당연히 주의를 해야지. 왜냐면 유찰을 많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증폭이 되는데 이 관심이 전부 다 활용도나 쓸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야. 내가 만약에 반대로 얘기해서 단독 낙찰을 했어. 그래도 내가 쓰임새나 활용법이 딱 정해져 있어. 나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다면 뭐 부담 없이 내가 입찰가를 높게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나는 몇 명 중에서 낙찰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이게 뭐 학교 다닐 때 1등 했다, 2등 했다 이런 거 아니거든. 그래서 쓰임새가 많은 것과 또 분위기상 높은 가격을 유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높다, 낮다, 나는 그 이상을 쓸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조금 약간 개발붐이 탔네. 이게 아까 본 사진에서 본 농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농막이고, 네, 이렇게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화장실도 있고요. 네, 저 앞에 보이는 그 도로가, 네, 이 도로가 지분으로 나눠진 현황 도로인 것 같습니다. 뭐 주변이 약간 개발붐이 탔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건축 붐이라도 일었다라고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저 영상만 놓고 보면 사실상 이게 금액이 높아져야 될 이유가 전혀 있나 싶기는 글쎄요. 하네. 김포가 뭐 요새 뭐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하성면 쪽은 김포 위쪽이라 또 생산 관리 지역이고 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뭐 판단을 좀 유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현장을 더 꼼꼼하게 확인했다라고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그런 것보다는 주변 시세를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 유찰이 2번 되면 일단은 조회수가 높게 올라가. 맞아요. 분위기도 왠지 조금 이 금액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금액을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 경주돌이면 다 옥돌이 아니잖아. 김포가 땅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땅값이 오르는 곳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다고 봐죠. 그래서 이 토지는 우리 회원분께서 입찰을 하셨나요? 말렸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저 정도의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런 토지를 솔직히 중장기로 가지고 있기에는 들어가는 금액 대비 참을성이 너무나 많이 요구돼. 그래서 나는 저 정도 금액대라면 차라리 다른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저 물건에 투자하라고 싶지는 않아. 다만 쓰임새나 활용도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저 금액도 중장기로 보면 나쁘진 않다라고 봐. 그렇지만 단기 2, 3년 내에 처리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